복귀 테이프 15강 시작하겠습니다. 85쪽이고요. 이제 3번의 준말과 관련한 표준어 규정들이죠. 자, 1번은 준말이 표준어가 쓰이는 경우들이고요. 일단 준말이 일관되게 쓰이거나 본말이 일관되게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어휘 중심으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휘는 뭐예요? 또아리. 이게 연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또아리가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기 때문에 또아리가 표준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또아리가 맞고요. 자, 제가 언급하지 않는 어휘들은 거의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뜻 모르는 어휘들은요.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예를 들면 김 같은 건 먹는 김이 아니라 잡풀, 잡초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매다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범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당연히 이거 부스럼과 불엄입니다. 그죠? 불엄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보조란 잠깐 볼까요? 그죠? 부스럼 자체는 뭘 뜻하는 거예요? 피부에 나는 종기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예, 음력 정월 대보름날 깨물어 먹는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왜 불엄이라는 의미로 부스럼을 써서는 안 되고요. 부스럼이라는 의미로 불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문 통해서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래서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깨물어 먹는다? 불엄을 깨물어 먹는다 해가지고요.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어휘들 뜻 정도는 한번 확인해 두세요. 그래도 어휘 확장 차원에서요. 뜻풀이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86쪽 보시면 3번에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되는 건데 특히 요 범주요. 그죠? 이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서투르다, 서툴다 같은 경우에 둘 다 표준어가 되지만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쵸? 특히 요거 세 개 머물다, 그 다음에 서둘다, 서툴다 같은 이런 준말이는요. 뭐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고요. 맞춤법 문제로 훨씬 더 자주 인용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죠? 머물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요? 얘는 분석해보면 머물다에 머물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춤법 문제로 많이 나오고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조심하세요. 그죠? 자, 이를테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머무르고 그 다음에 머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서두르고 서둘고 서투르고 서툴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수 표준어 하나만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본 강의 때 설명은 다 드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뭐예요? 골아 떨어지다. 이거 한번 보죠. 골아 떨어지다 했을 때 일단 우리가 어떻게 연상하자고 했어요? 뜻 나와 있지만 정신 잃고 자다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골아 떨어지다. 정신 잃고 자다 했을 때 정신 잃고의 겹받침 리을 히읗 들어가니까 골아 떨어지다에도 그죠? 예, 리을 히읗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어휘 괜스레, 괜실이 아닙니다. 자, 얘도요. 공연스레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공연스레, 괜스레 이렇게 그죠? 우리가 공연시리 이런 것들은 잘 안 쓰잖아요. 공연스레, 괜스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김없이 했을 때 깡그리, 강그리 아니고요. 깡그리. 그 다음에 앞에 내세워서 주종하는 사람에서 앞머리에서 머리 두자 연상해서 꼭두 각시. 그 다음에 내로라 하는 그죠?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했을 때 그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바로 나로다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닥달하다. 쌍받침 쓴다는 거, 쌍기역 쓴다는 거. 그리고요, 던과 든 같은 경우는 의미 따라 명확히 써야 되죠. 그래서 던 같은 경우는 언제? 과거 회상에. 그 다음에 선택의 뜻을 나타내는 뭐 쓴다? 든 쓴다. 특히 선택의 뜻을 나타낼 때요, 든 쓰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돌뿌리 같은 거 발음을 돌뿌리라고 하지만 이건 우리가 맞춤법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돌의 뾰족한 부분 해가지고요. 돌과 뾰족한 부분인 불이 각각의 뜻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죠?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어서 표기할 때는 돌 그리고 불이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거죠. 발음은 돌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되레 같은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이기도 합니다.
이 도리어의 준말인데 이 리어가 있다 보니까 왠지 려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국인의 문법적인 직관으로는 이런 연상이 가능해요. 하지만 표준어로 정해진 건 되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미 중에 려고와 려야 절대로 이 어미들 자체에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려고 맞고요. 집에 가려고 갈라고 안 되고요. 그죠? 친해지려야 이렇게 돼야 되지 친해질래야라든가 친해질려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어미들은요. 어미 쪽에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요. 빨간 거 중심으로 볼게요. 봉숭아, 그 다음에 봉선화 이렇게 되고요. 봉숭아는 고유어고요. 봉선화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꽃 화자가 붙는 말은 봉선화고요. 고유어로 썼을 때는 봉숭아 이렇게 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서슴지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기본형이 뭡니까? 서슴 따기 때문에 활용할 때 어간 서슴에다가 이를테면은 지 이렇게 붙여서 서슴치가 아니라 서슴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억수 같은 경우에 이건 맞춤법의 원리로도 설명되는 단어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발음이 억수 이렇게 되는데 한 단어 안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발음이 나타날 때 여기 앞에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없으면 이 기역 받침 다음에 이 음절을 된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발음은 억수라고 하지만 표기는 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얻다가 같은 경우에 뭐의 준말이에요? 어디에다가의 준말이기 때문에 우리 왜 어제 저녁이 어저녁으로 주는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에다에 이 모음이 빠지면 남아있는 디귿이 받침으로 내려가서 요거잖아요. 우리 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도 어떻게 줄였을 수 있어요? 이 모음이 빠지면서 주는데 남아있는 지읒이 받침으로 내려가서 어저녁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얻다나 얻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앵간하다와 웬만하다 의미는 비슷한데 핵심은 뭐냐면 둘 다 받침이 니은으로 일관된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잔디 어렵지 않고요. 신체 부위 장단지 괜찮죠? 그 다음에 건축 구조 얘기할 때 천장이에요. 지붕의 위쪽을 판자로 막은 부분 해가지고요. 막을 장자 쓰게 되는 거고요. 천정이라는 말이 있긴 있는데 얘는 우물정자 써서 그죠? 물가 따위가 한없이 오르기만 함을 비유할 때 이때 천정부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하시고요. 의미 따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88쪽 보시면요. 그죠? 처부수다. 요거 우리 왜 처부수다가 공격하다 무찌르다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 이렇게 처했을 때 이중모음 여로 표기를 하는 것들은요 주로 치다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치다, 적을 처부수다 했을 때 치다에 연결어미 어가 붙고 부수다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치어가 줄어서 표기가 이중모음 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추스르다 같은 경우에 그죠? 추스르다 활용할 때 조심해야 돼요. 추슬러, 추슬렀다 이렇게 활용하게 되고요. 추스리다나 추슬리다라고 쓰지 않아요. 그죠? 우리 왜 해볼게요. 추스리다 같은 경우를 그죠? 활용을 해보면 약간 응용해보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추스리다가 기본형이라면 그죠? 추스리어, 추스려 과거형으로 쓰면은 추스리었다, 추스렸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기본형이 추스르다기 때문에 이런 거 나타나지 않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추슬리다 같은 경우도 활용해보면 어붙이면 추슬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추슬리었다, 추슬렸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형태 분명히 다르죠. 기본형에서 출발하세요. 추슬르다 그 다음에 활용하면 추슬러 그 다음에 추슬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 양옆에 동그란 부분은 뭐라고 써요? 예, 콧망울이 아니라 콧방울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망울은 눈망울에만 붙어요. 그 다음에 허구한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 허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용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면 어간 허구하에 어미 니움 붙어서 허구한 이렇게 활용하게 되는 거죠. 개념 플러스 보시면 음식 명칭 같은 거로 잘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생선류에는 일관되게 아이로 쓰는 식혜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식혜, 도루묵 식혜, 명태 식혜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건더기, 그죠? 그다음에 김치국 요거 잘 봐야지. 우리 왜 김치 더하기 국인데요.
모음으로 끝나는 말 다음에 국이 결합하면 무조건 사이시옷자고요. 그래서 김치 더하기 국, 김치국. 그 다음에 북어 더하기 국, 북어국, 선짓국, 순댓국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보죠. 그 다음에 마늘종이라고 발음하지만 마늘 줄기 해가지고요. 종, 줄기 의미를 가진 종의 뜻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원형대로. 그 다음에 명란, 명태 알로 담근 젓갈이죠. 알란자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밀 아니고 메밀꽃 필 무렵의 메밀이에요. 그 다음에 경상도의 짝기, 전라도의 아기, 아기찜, 오이 소박이, 육개장. 소리 나는 데로 쓰면 안 되죠. 물고기 이름이 이면수어고요. 쭈꾸미 아닙니다. 우리 이거 충격받았었잖아요. 쭈꾸미, 그 다음에 명태 창자로 담근 젓갈, 창난젓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창난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 창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장이라는 뜻. 그 다음에 칼치 아니고 갈치입니다. 그죠? 자, 갈치 어떻게 헤엄친다고요? 갈지자로 막 이렇게 헤엄치거든요. 그래서 갈지자에 갈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복수 표준어 부분은요.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일단 요 범주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준말이다. 왼쪽에 있는 괴다, 꿰다, 쇠다, 죄다, 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의미상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건 꼬이다라고 했을 때 보조란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꼬이다 했을 때 말 그대로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벌레 따위가 모여들어서 뒤끌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어린애를 꼬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맞는 쓰임이라는 거. 물론 줄여서 어린애를 꿰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조이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맞춤법에서 조이어 같은 거 줄였을 때 죄어 혹은 조여 이렇게 맞춤법과도 연결해서 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꾸준히 복습해 주시고요. 사실 표준어 규정 자체는요. 잘 나오는 범주를 반복해서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볼 수는 없더라도요. 우리 붉은색으로 돼 있는 거 그죠? 많지 않으니까 이것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귀 테이프 15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겠습니다.